부자들이 읽는 경제신문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경제신문 읽기 전에 네네. 헤드라인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서명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내년 아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조언했습니다. 또한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 전에 개최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의견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 4일에서 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학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잠시 후에 관련 수혜주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시장에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수혜 종목 찾기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선 호주로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재 및 장비 업체들도 이에 따른 온기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LG이노텍은 PCB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요. 신세계는 명품 시장 성장 수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은 단기 급등 후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슈와 분석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금리 동결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이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예상은 했어요. 올해 안에는 사실 기준금리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그 예상대로 1.25% 그대로 유지하기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금리 인하 우리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 그리고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소수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바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도 경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우리가 가야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이런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과 유럽 쪽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나 이런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우리도 일본의 이전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이런 정책 대응이 필요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나온 것들, 오늘 금통위의 이런 동결 소식은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11시가 넘어서 이주열 총재가 나왔을 때 소수 의견이 나왔느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곧 이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나와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왜 이렇게 했는가? 와 이제 소수 의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신문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 5년 만에 방한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4일 다음 주에 오는데요. 사드 갈등 이후에 또 첫 방문이라서 과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것일까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거론이 될 것이고 북핵 문제도 잘하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도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음식료, 면세, 또 게임, 미디어 쪽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보고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오늘 화장품주. 그렇죠. 탄력적인 강세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을 관심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분석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나와서 어제도 제가 밤에 오후에 좀 쳐보니까 어제까지는 크게 수혜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큰둥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랬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탑으로 다 뛰고 있는 것들은 다 화장품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는 정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무역을 하는 데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해야 되는 데가 사실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좀 왕이 부장이 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4일 전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바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면세점, 어떻게 보면 또 여행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엔터주들까지도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정말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은 다들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이후에 좀 많이 움츠려들었던 이런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는 안 풀리더라도 서서히 녹아가고 있는 시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또 소비 시즌 아닙니까? 12월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소비재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유통주들의 흐름을 보면 이쪽이 좀 괜찮긴 하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보다는 좀 짧게 끊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이런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여행 관련주도 나오고요. 특히 화장품주에서는 좀 덩치가 비교적 가벼운 네, 중소형 그렇죠. 화장품주 위주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꼽아주셔야죠, 수혜주. 진짜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우선은 좀 연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 주식들 중에서 연우 같은 이런 주식이 이런 주식 참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화장품 쪽에서 네. 연우. 연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면세점은 그래도 호텔 신라 계속해서 관심 갖자. 그리고 여행은 하나 투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루두루 수혜주 꼽아주셨네요. 화장품 쪽에서는 연우, 지난번에도 사실 언급을 네. 해주셨고요. 흐름 놓고 체크해보시고, 호텔 신라 면세 쪽에서 여행은 하나 투어까지 수혜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 LG노텍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31일부로 PCB 사업 종료,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이 메인 기판, 마진 안 남는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접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용 이 들어가는 이 기판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사실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거 빼서 이 자원을 반도체 기판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에서는 이런 체질 개선 쪽에 주목을 하면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일단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PCB 사업 지금 현재 적자 사업입니다. 적자 사업부 없애겠다라는 건 당연히 긍정적. 오늘 레포트 나온 것들이 한 3-4군데 정도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올랐던 건 카메라 모듈 때문에 올라갔지만 어찌됐든 PCB에 대한 이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뉴스에 팔아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점프업을 했으면 13만 원이 뚫리면 오케이. 그렇지만 이 업은 이미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 쪽에서는 점점 버려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는 크게 호재로 일으켜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스에 좀 팔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지만 혹시나 주가가 조금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13만 원이 혹시나 돌파가 되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뉴스에 팔아라 보수적인 관점 LG이노텍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실까 하는 게 신세계. 그에 앞서서 요즘 트렌드가 혹시 이거 신조어인데
플렉스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못 20대가 들어봤습니다. 아니어가지고 예, 20대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사실 네. 플렉스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처럼 이게 네네. 구부리다, 근육에 네. 힘을 주다 이런 건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과시하다라는 표현으로 나 플렉스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자기 과시형 국가 명품의 구매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명품 매출 호조로 신세계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네, 기록을 그랬었죠. 했고 네. 이게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 쪽으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줄줄이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또 어제 외국인 또 순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네, 나타났다는 그렇죠. 점도 네. 눈에 띄는데요. 신세계가 한 어제 5%, 6% 급등했나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이때 다시 담아볼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이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 쪽이 상당히 백화점 쪽이 별로 안 좋아, 좋지 않아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게 사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로 이런 고가 라인 영역들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 말은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세계가 사실 올해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구장창 열심히 갔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면세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부터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신세계는 유통과 면세가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생각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뭐 1차 목표가를 31만 원 정도 보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1만 원이면 아직 상승 룸이 남아있다는 건데 지금 살까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 호텔 신라랑 신세계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른다면? 호텔 신라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도 오늘 사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 면세에 주목하신다면 호텔 신라, 명품 구매에 대한 확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신세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